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구문입니다. 업데이트는 테이블의 행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문장은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요. set 열의 이름과 그 열에 수정돼야 될 값이 나오는데요. 여러 개의 열을 동시에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외워줄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행을 수행시키는데요. 만약에 이 외워줄 조건이 생략된다면은 모든 행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문장 작성하실 때는 외워줄 조건을 신중하게 작성해야겠죠. 업데이트 구문을 실습하기 위해서 시타스 구문으로 샘플 테이블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 create table empties as select start from employees 이렇게 하면은 기존 employees 테이블 데이터를 전체 조회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emps라는 테이블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alter table emps 해서 테이블을 수정을 해요. alter table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건데요. add 다음에 이 constraint라는 절을 통해서 테이블의 제약 조건이라는 걸 추가합니다. 이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과 그 다음에 포린 키 제약 조건이라는 걸 추가했는데요. 포린 키 제약 조건은 매니저 아이디가 인플로이 아이디를 참조하도록 하는 거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인플로이 아이디를 줬어요. 이거는 실습에 사용되기 위한 샘플 테이블을 만드는 코드예요. 이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수정하는 구문을 연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기존의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버리면은 다음 장에서 교재의 내용과 여러분이 작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테이블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정 쿼리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테이블 만들죠. emps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시타스 구문으로 만들죠. 셀렉트한 결과를 가지고 그 구조와 똑같은 데이터를 갖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DSC 해서 테이블 구조를 확인해 보면은 열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크기가 같아요. 다만 이렇게 시타스 구문으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때는 난 널이라는 제약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약 조건은 복사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플로이즈에 있는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과 매니저 아이디가 인플로이 아이디를 참조하는 포린 키 제약 조건만 추가해 보자는 거죠.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샘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구조를 변경시키고요.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구문은 103번 사원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름, 급여를 출력해요. 그리고 나서 급여를 확인해 본 다음에 103번 사원의 급여를 10% 인상해 보는 겁니다.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emps라는 테이블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들고 진행을 할게요. 이거를 업데이트 할 때 employees 테이블 집어넣어 버리면은 우리가 평소에 작업하는 테이블을 수정해 버리니까 이렇게 샘플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먼저 103번 사원의 급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얼마인가.
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03번 사원은 알렉산더이고 급여가 9,000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확인됐고 이 사원의 급여는 10% 인상해 보겠습니다. 수정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 다음엔 테이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절이 나오죠. 셋절에서는 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열에 들어갈 수정될 값을 집어넣는 거죠. 10% 인상이니까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실행해 버리면은 EMPC 테이블의 모든 샐러리 값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수정을 할 때는 꼭 웨어절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웨어 employee id는 103. 자, 이렇게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1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수정된 거를 다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위쪽에 이 103번 사원의 급여를 조회하는 콜리문을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변경 후는 9,90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테이블로 행을 갱신하는 거였어요. 웨어절 조건 집어넣지 않으면 모든 행이 변경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구문은 셋절에 한 개의 열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개의 열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하면은 여러 개의 열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열을 한꺼번에 수정하는 거예요. 서브 쿼리는 셀렉트 문장에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업데이트와 델리트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인서트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델리트는 웨어절 조건에 나오는 거고 업데이트는 셋절에 나올 수 있죠.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명이 나오는 건 한행 갱신시키는 거하고 동일하고요. 셋 다음에 여러 개의 열을 동시에 수정하기 위해서 컬럼 1, 컬럼 2 열들이 쭉 가로로 묶여져 있어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열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퀄 그 다음에 가로와 서브 쿼리를 통해서 동시에 수정할 값들을 조회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열들을 수정하기 위한 행 제한 조건, 여절 조건 집어넣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셋절에 여러 개 열을 한꺼번에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값들을 셀렉트 구문으로 작성해서 대입시킬 수 있는 거죠. 서브 쿼리로 다중 열 갱신시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코드 작성해 보죠. 이 코드는 EMPG라는 테이블에 자바 ID, 셀러리, 매니저 ID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정하냐면요. employee ID 108번이라는 사원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서브 쿼리는 사원 번호 108인 사원의 직무 ID, 그 다음에 셀러리, 급여, 그리고 매니저 아이디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셋절에 일괄적으로 대입시키는 거죠. 근데 누구의 데이터를 수정하냐면요. 사원 번호가 109번인 사원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 SQL 구문 작성해서 실행시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09번 사원의 정보를 조회해 보죠. 조회할 때는 인프로이지 테이블에서 조회해도 돼요. 인프로이지 테이블 데이터하고 EMP 테이블 데이터하고 같잖아요. 이전에 수정했던 103번 사원의 정보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요 조회할 때는 인프로이지에서 조회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실습할 테이블이 EMPG니까 EMPG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109번 사원의 정보가 조회가 됐죠. 이 정보는 메모장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108번 사원의 정보도 조회해 보겠습니다.
108번 사원의 정보였어요.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109번 사원의 직무, 급여, 매니저 아이디를 108번 사원의 것을 이용해서 바꾼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하고 나서 109번 사원의 정보를 다시 조회해 보낸 거예요. 조회해 보면은 이렇게 109번 사원의 정보가 108번 사원의 정보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열을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나 수정 작업을 하신 뒤에는 트랜잭션을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현재 이렇게 수정했던 것들은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밋이나 롤백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종료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롤백을 실행시킨다면은 이전 수정 작업을 다 취소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커밋을 실행시키면은 현재까지 수정한 작업을 영구적으로 저장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려면은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인서트 했던 것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든가 취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커밋을 통해서 이 업데이트 작업들을 영구적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밋이 완료가 됐죠. 다음 시간에는 델리트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